시작을 해볼까요?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최대한 개념 중심으로 냈습니다. 중학교 과학은 개념의 계산이 주요한 문제가 아니야. 계산은 고등학교 가서 요구하는 능력이고 중학교에서는 계산보다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야. 오케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게 이 5단원. 그래서 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기 전에 물도 없었죠? 아마 영상으로 봐라고는 하셨을 텐데 영상을 통해서 보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선생님 보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백지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고 백지에다가 자기가 아는 걸 쭈루룩 적는 거야. 처음에 되게 힘들거든. 근데 같은 개념을 한 3번 정도 백지에다가 쭈루룩 적는 연습을 하잖아. 그 개념은 온전히 나의 것이 돼. 그때부터 그 개념은 절대로 헷갈릴 일 없고 까먹을 일 없고. 그래서 우리 한번 백지 공부법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근데 지금 당장 백지를 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의 이 말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우리는 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지? 선생님은 지금 질문만 할 거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지? 화살표였지. 화살표에 3가지 요소가 각각 뭘 의미를 했는지 기억 한번 해봐. 뭐가 있었지? 화살표가 시작하는 곳, 그리고 화살표가 끝나는 머리, 그리고 화살표의 길, 3가지가 있었지. 화살표가 시작하는 곳은 힘의 무엇이었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무엇을 의미했고, 화살표의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을 의미했는지 한번 또 떠올려보자. 각각 이 3개는 힘의 작용점, 그리고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의미했었지. 잘 따라오고 있지? 이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힘을 표현하는데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 나무 상자가 보통 등장할 텐데 그 나무 상자에 주는 힘이 좌우로 다를 수도 있어. 좌우로 다를 때 힘의 계산, 크기 계산은 어떻게 했었지? 방향은 완전히 180도 반대야.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2N 줬대. 이때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몇 N의 힘을 받는 걸로 계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총함, 힘들의 총합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말했지.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힘들을 다 더했는데 알짜 힘이 0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지? 힘의 평형 상태라고 배웠지. 그리고 힘이 꼭 180도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 두 힘을 주는데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60도일 수도 있고 10도, 30도 무궁무진해. 그럴 때 힘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힘을 합쳤지. 그 힘의 합성이라고 해. 평행사변형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무 토막을 끄는데 선생님이랑 은우가 같이 나무 토막을 끌 건데 둘이 다 같은 방향으로 끄는 게 더 효율적으로 끌 수 있을까? 아니면 선생님은 위로, 은우는 옆으로 끄는 게 더 효율적으로 끄는 걸까? 또 은우랑 선생님은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싸움을 하는데 은우는 몸을 잘 써. 그래서 11자로 손을 뻗어서 철봉에 매달리는데 선생님은 몸을 못 쓰니까 이러고 있어.
팔이 두 팔 사이의 각도가 넓지 누가 더 오래 매달릴 수 있을까? 은우랑 선생님이 힘이 같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오래 매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2주에 걸쳐서 배웠다. 그 다음 주에 배웠던 건 뭐야? 총 3주간 여러 가지 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지. 선생님이 매번 말했어. 힘을 배울 때는 3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작용점, 크기, 방향. 근데 처음에 말했지. 중학교 과학에서 작용점은 너무 어려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힘의 크기와 방향만 신경 쓰면 돼. 그 어떤 힘을 보든 말이야. 땡땡력, 힘 력자를 쓰면 무엇이든 말이야. 우리는 그 땡땡력, 력자를 쓰는 6가지의 힘에 대해 배웠어.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전기력, 자기력. 그렇지. 중력은 방향이 어떻게 됐었지? 그렇지. 대답하지 않더라도 입으로 뻐끔뻐끔이라도 해줘. 그래야지 선생님 잘 따라가고 있구나 느끼니까. 중력의 방향은 어떻게 됐었지? 그러면서 배우는 게 질량과 무게였지. 질량과 무게는 뭐가 다르지? 질량을 안 변하는데 그게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해도 고마워. 질량은 안 변하는데 무게는 변하는 거야. 왜 무게는 변해? 이건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야. 뭐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봐. 무게의 개념이 뭔데 우리가 무게를 뭐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무게는 변하고 우리는 질량을 뭐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무게는 변한다며. 왜? 뭐에 따라 무게는 변하는 거야? 뭐가 바뀌면 무게가 바뀐다. 한번 대답해봐. 머릿속으로든 뻐끔뻐끔든. 왜 지금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괜히 말하면은 다른 친구들 생각하는 거에 조금 해를 끼치니까 정답을 말해주는 거잖아. 그럼 다른 친구들이 생각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니까. 지금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뻐끔뻐끔하든가. 달에서는 지구의 중력의 몇 분의 몇이었지? 또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중력은 끝. 중력 크기 정도? 중력의 크기는 언제 컸지? 한번 또 생각해보고 다 정리를 해주긴 할 거야. 그 다음에 같이 등장하는 탄성력.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 왜 탄성력과 중력이 같은 주에 배웠을까? 왜냐하면 중력을 측정하려면 용수철 저울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용수철 저울을 알려면 용수철을 알아야 돼. 용수철이 바로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탄성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단어들 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야. 탄성력은 뭐지? 탄성력을 가진 물체들. 용수철 우리 저번에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봤어. 용수철, 용구공, 고무줄 이런 것들이 다 탄성력을 가진 탄성체들이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탄성력이 뭘까? 탄성력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원래 상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었지. 흔히 우리는 용수철이 탄성력을 가진 물체라고 기억을 하는데 당기면 되돌아가잖아. 탄성력은 언제 강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마찰력이 등장했지 다음 주에. 마찰력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찰력. 뭔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근데 우리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렸었어 선생님이랑. 마찰력은 언제 커지지? 같은 물체가 있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마찰력이 언제 컸었지? 혹은 동일할 수도 있겠지. 마찰력은 언제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부력이 같이 등장했지. 부력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부력은 어느 공간에서 작용을 하는 힘이었지 생각해보고, 부력은 뭐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마찰력과 부력은 왜 같이 등장했을까? 둘 다 무언가에 있어서 방해하는 힘이야. 마찰력은 선생님이 얘를 밀 때 지면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 선생님이 물체를 미는 힘은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게 마찰력이었지. 부력은 중력이 당기는 힘이라면 그것을 방해해서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 위로 떠오르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던 게 부력이야. 그러니까 둘 다 약간 반항하는 놈들인 거지. 반대로 작용하는 힘. 오케이? 부력과 마찰력,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존재했었던 거야. 이제 마지막, 전기력과 자기력. 선생님이 이거 두 개는 되게 어렵다고 했어. 그래서 문제도 너희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문제들을 구성을 했는데, 전기력과 자기력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기력은 자석, 전기력은 전장, 전하를 가진 물체.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꼭 맞닿아야만 작용하는 힘일까? 전기력은? 자기력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자기력, 자석을 생각해보자. N극과 N극, S극과 S극, 서로 어떤 힘이 작용했지? N극과 S극, S극과 N극은 서로 어떤 힘이 작용했지?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켜. 지구의 북쪽. 그러면 지구의 북쪽은 S극을 띄는 자석과 비슷할까? N극을 띄는 자석과 비슷할까? 이것도 수업 중에 설명을 했었죠, 선생님이. 나침반도 자석이고, 지구가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란 말이지. 설명을 했듯이 저번 주에. 나침반도 자석이고 지구도 자석인데,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데, N극을 잡아당기는 극은 무슨 극이었지? 그렇지. 그러면 지구의 북쪽은 무슨 극이어야만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리고 요번에 그러면서 배웠던 게 전기력, 자기력, 중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지. 이 세 힘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지? 한번 정리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었지? 자,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16분이 지났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지? 이게 바로 백제공법이야. 지금 어마무시한 거 한 거야, 너희.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집중을 해서 따라왔다면 잘했어. 이제는 조금 쉽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앞에 봅시다. 과학에서의 힘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지. 모양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였지? 우리는 탄성력을 배웠었어. 그리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는 모든 힘이야. 탄성력. 사실 탄성력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하고, 뭐 중력, 우리 떨어뜨리잖아. 정지했다가 떨어지잖아.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미안해. 혹은 서로
밀거나 당기는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도 힘이라고 해. 서로 밀거나 당기는 물체의 상호작용이 뭐가 있어? 전기력과 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첫 주에 배울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겠지만 이제는 알 수 있어. 아하, 아래 거는 전기력, 자기력, 위에 거는 모든 힘들. 전기력, 자기력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든. 왜? 자석 두 개 가까이 두면은 N극, S극을 이렇게 가까이 두면은 정지했다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훅 붙을 거 아니야? 정지했다가 움직이게 했잖아. 운동 상태 바꿨지. 화살표. 여기가 뭐였어? 힘의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었지.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어. 힘의 측정은 뭐 여러 저울이나 뭐 기구들을 활용해서 하고, 뭐 모양만 변화하는 것도 있고 운동 상태만 변화하는 것도 있고 모두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 얘 둘의 차이는 뭐야? 작용점이 다르다라는 거였지. 힘의 작용점이 달랐어. 그래서 하나는 밀리고 하나는 회전해버려. 작용점 이야기는 아마 이 그림으로만 이야기 나올 거야. 더 이상 어렵게 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굳이 내게 얼마나 많은데. 여튼 지금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었지. 이때 술에 작용하는 총 힘은 몇 뉴턴인지 계산해보고 200 더하기 900해서 1100뉴턴 하면 되겠지. 이 경우에서는 빼야겠지. 방향이 다르니까 왼쪽으로 20뉴턴이 작용하고 있었네. 그러면 끝. 힘 방금은 나란했어. 근데 지금은 나란하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평행사변형 그려서 했었지. 자기 책 필기하는 거 보면서 따라와도 좋아요. 자, 이때 함량의 가장 큰 경우는 당연히 두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기울이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은. 두 힘 사이의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의 함량은 작아졌어요. 자, 그래서 윤지와 지연이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네요. 그림 속에선. 아까 선생님의 설명 속에선 은우랑 선생님이 매달렸었지. 아마도 과학적으로 보면 은우가 이기는 게 당연할 거야. 왜냐면 힘은 지금 두 팔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힘의 방향이 윤지는 나란하고 지연이는 나란하지 않고 두 힘 사이의 각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힘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겠지. 쭉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를 거야. 근데 얘는 넘어가도 되고. 이제 중력. 중력. 힘의 방향은 뭐야? 지구 중심 방향이었지.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크고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크기가 컸었지.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했잖아. 산 꼭대기에서 중력을 측정하는 거랑 산 밑에서 중력을 측정하는 거랑 다르게 나올 거라고. 질량은 뭐였어? 저희가 물체의 고유한 양이야. 중력, 무게의 정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야. 무게는 중력의 크기고 질량은 고유한 양이야. 그러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고, 왜냐? 고유하니까. 무게는 중력에 따라서 변해. 아까 선생님 질문 중에 무게는 왜 변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지. 왜 변해? 중력이 변하니까. 지구 안에서도 중력이 변해. 그냥 아주 조금씩 변할 뿐이야. 우리 질량으로부터 무게 어떻게 구했지? 질량 곱하기 9.8 하면 됐었지. 달에서는 그대로 9.8 하면 돼? 안 돼? 안 돼. 9.8 곱하고 6분의 1 해줘야 돼. 그래야 같은 질량에서 더 달에서의 무게, 지구에서의 무게를 구할 수 있어.
단위는 질량은 킬로그램, 무게가 중력의 크기였습니다. 중력, 힘의 크기잖아. 그래서 뉴턴 썼었지. 우리 요번에 배우는 모든 력, 땡땡력들은 다 힘이어서 단위 뉴턴 써.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했어. 그리고 탄성력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했지.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이었지. 선생님이 용수철을 잡아 당겼어. 그럼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용수철에 탄성력이 작용해서 용수철은 선생님이 손에 놓으면은 수축할 거야. 크기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아. 선생님이 많이 작용할수록 선생님이 용수철에 10N을 작용했대. 그러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도 10N이고 선생님이 용수철에 20N을 작용해서 잡아당겼대. 그러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탄성력의 크기도 20N이지.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탄성체 배웠던 거야. 용수철, 저울, 용수철 때문에. 지금 용수철에 5kg짜리 추가 걸려있대.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추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가지 있어 지금? 두 가지 있지. 용수철이 추를 위로 잡아당기고 있는 탄성력, 그리고 지구가 추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 용수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아까 말했잖아. 무게의 정의가 뭐였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였지.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아? 추의 무게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같았지. 그러면 5kg 곱하기 질량 곱하기 9.8 해서 구하면 되지. 그러면은 49가 나오겠네. 49N. 중력에 49N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정지에 있어. 추는 정지에 있다라는 건 뭐야? 두 번째 주에 배웠던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이지.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건 뭐야? 더하고 뺐을 때 힘의 합력이 R자 힘이 0이라는 거지.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 두 개밖에 없다면 위로 작용하는 탄성력,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근데 중력의 힘이 49N이잖아. 그러면 탄성력의 힘도 49N이었겠네. 지우 괜찮아? 물 마시길래? 우리 지우를 같이 기다려줄까? 어떻게 빨리 갔다 오지 마. 물 마시면서 들어라. 지후야. 마찰력은 뭐야?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었지. 마찰력은 어디에 작용했어? 천천히 가세요. 운동 방향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고, 어디에서 작용해서? 물체와 또 다른 물체 혹은 지표도 물체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 맞닿는 면에 작용했던 게 마찰력이었죠. 마찰력의 방향, 힘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작용되는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그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커졌습니다. 접촉면과 관계가 있었어. 마찰력은 같은 물체를 이렇게 세웠을 때나 이렇게 세웠을 때나 마찰력의 크기는 같았다, 같지 않았다? 같았다. 물체의 무게가 커질수록 마찰력은 커졌습니다. 면의 거칠기가 거칠어질수록 마찰력은 커졌습니다. 접촉면의 넓이는 넓어져도 마찰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해 있다라는 건 뭐야?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지.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건 R자 힘이 0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10N이었겠네. 30N은 고려하면 안 돼. 왜? 30N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야. 중력이니까 수직, 연직 아래 방향,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었겠지. 근데 이 물체는 지금 여기가 평행하다라는 가정하에는 중력은 딱히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수평적으로만 움직일 거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는 이 10N만 고민하면 돼. 근데 운동 상태가 일정한 경우도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해. 정지해 있냐, 일정하냐, 둘 다 사실상 같은 말이야. 힘력, 합력은 0이야. 알짜 힘이 0이라는 거. 정지해 있대. 이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 하나야. 아까는 선생님이 무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지. 왜? 지표면이 평행하니까, 평평하니까. 근데 지금은 지표면이 기울어져 있어. 이때는 고민해야 돼. 근데 이때 지금 우리가 당기는 거 없어. 작용하는 힘은 오직 중력뿐이야. 마찰력은 중력이 일로 작용하는데, 자 봐봐. 물체는 지표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중력이 일로 작용한다고 물체가 땅을 뚫고 두두둑 내려가?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기울어진 지표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갈 거야. 그러면은 사실상 중력은 A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 다 했어. 작용하는 힘이야. 사실상 중력은 A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봐도 돼. 그러면 얘를 반대하는 B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우리 다 같이 정리했었어. 다 필기 되어 있을 거야. 필기한 거 보시고. 마찰력 크게 하는 경우, 적게 하는 경우 이렇게 우리 예시로 나눴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부력. 부력의 정의는 뭐야? 액체나 기체. 선생님이 이 두 개 한꺼번에 뭐라고 말한다 했지? 유체라고 말한다 했었지. 유체 속에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유체들이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했어. 부력의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이었지. 마찰력의 방향은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었던 거고. 부력의 크기는 뭐였어? 유체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물이라고 말하지. 물에 잠긴 부피만큼 이 부력의 크기였지. 그래서 많이 잠기면 많이 잠길수록 부력은 커졌어. 오케이? 질량과는 상관이 없어. 물이 있어. 쇠공이야, 쇠. 스티로폼 공이 있어. 크기는 같아. 그리고 모두 다 완벽하게 완전히 잠겨버렸어. 완전히 잠겼고 크기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잠긴 부피가 같다라는 거야. 이때 두 공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어떻다라고? 같다고. 부력의 크기는 같아. 근데 쇠공은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뜨잖아. 왜? 쇠공은 부력과 스티로폼과 같은 크기의 부력을 받지만은 스티로폼 공보다 더 큰 중력을 받거든. 그러니까 힘의 합력을 구하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해서 가라앉는 거야. 스티로폼은 반대로 중력도 작용하지만 중력보다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겠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지만은 그냥 밀도 차이라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거. 얘는 A는 가라앉고 있었고 B는 그냥 정지해 있었고 C는 뜨고 있었대. C가 뜨고 있다라는 건 뭐야?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라는 거겠지. A가 가라앉는다는 건 뭐야? 중력이 부력보다 크다라는 거겠지. 필기가 다들 되어 있는 거 같네. 자, 부력은 이런 거 막 구했어. 그냥 밖에 꺼냈으면 추에 작용하는 무게는, 즉 중력의 크기는 5N이래. 이때 추에 작용하는 탄성력, 이거 용수철 저울이니까 이 안에 용수철이 있거든.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도
위로 5N이었겠지. 추의 아래로 5N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 정지해서 평형선 들도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물에 담궜어. 그랬더니 추에 작용하는 힘이 3N으로 줄었대. 추의 질량이 바뀐 걸까? 아니면 중력이 바뀐 걸까? 그러진 않을 거야. 뭐가 바뀐 거야? 부력이라는 또 다른 힘이 생긴 거야.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 위로 지금 몇 뉴턴 작용했겠어? 5 빼기 3에서 2뉴턴 작용했겠지. 요 정도의 계산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정리. 방정식을 사용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안 돼. 중요 과정이니까. 아마 너희들 할 수는 있을 텐데 교육과정 상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내용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아 그런 거 다 아는 거긴 한데 좀 복잡한 방정식 있잖아. 여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5 빼기 3 정도. 그래서 2뉴턴 부력은 2뉴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뉴턴 작용했던 거에 그의 반대 방향으로 2뉴턴이 작용하니까 지금 이때 작용하는 힘은 몇 가지야? 3가지겠지. 탄성력, 중력, 그리고 부력. 이거 다 더하면은 3뉴턴이 돼요. 지금 다 더하면 3뉴턴이 안 되거든? 5 더하기 5 빼기 플러스 2뉴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5뉴턴은 탄성력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잠깐만 내가 설명하다가 약간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정정할게. 바로 이 5뉴턴을 볼 때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3가지야. 탄성력, 중력, 부력. 이때는. 근데 계산할 때는 탄성력을 고려하지 마. 중력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래로 중력 5뉴턴 작용하고 있고 위로 부력 2뉴턴 작용하고 있으니까 3뉴턴인 거야. 오케이? 자, 뭐 A, B 이렇게 있대. 크기가 같아. 그러면 뭐겠어? 부력의 크기는 같겠지. 근데 B가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 왜? 중력이 더 크니까. 중력이 더 크다라는 건 뭐야? 무게가 더 크다라는 거야. 무게가 더 크다라는 건 뭐야? 질량이 더 크다라는 거야. 오케이? 부력은 같아. 왜? 잠기의 부피가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들 괜찮지? 괜찮죠? 조금 빠르긴 해. 근데 뭐 마지막 정리니까. 문제 풀이 1시간 주고 있었는데 1시간 못 주겠다. 한 40분 정도 줄 걸로 노력해볼게. 오케이? 자, 전기력이 있어요. 두 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은 두 전기를 전하라는 말로 바꾸고도 싶다라고 얘기했었죠. 전하는 뭐였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었어요. 전기력의 크기,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두 전하가 가까울수록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전하의 크기는 크게 아직까지는 물어보지 않고요. 가깝냐, 먼 정도냐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었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 해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했었지. 전기력, 자기력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이 정도만 등장하고 넘어가나? 자, 자기력. 두 자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두 자기는 뭐야? 그냥 자석 생각하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거는 막 크게 중요하게 강조는 안 했지만 문제에 등장을 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은 자석 안에 N극과 S극이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 자석은 톱으로 선생님이 잘랐다? 그러면은 두 개로 나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N극만 띄고 여기는 S극만 띄고 있을까? 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바로 다시 N극, S극이 다시 생겨. 그건 자석의 성질이야. 자석의 성질이야. 나중에 이거와 관련해서 자기 홀극 문제라고 우주와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서 막 빅뱅 우주론이 나오고 그래.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봐. 뭐 여튼 일단 자석은 반으로 잘라도 N극, S극이 그대로 있어. 오케이? 왜 그러냐면 자석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다 자석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 자기력의 크기. 전기력과 같았습니다. 자석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석은 커졌고요. 자, 자기부상 열차. 이거 그냥 자석 갖다 둔 거라고? 아니라고. 전기를 통해서 생성되는 자석, 전자석을 갖다 낸 거라고. 전기를 통해서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전기의 방향을 달리하면 N극이었던 게 S극으로 바뀔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띄울 수 있는 거겠지. 이거 설명했었다? 기억나지? 만약에 얘가 그냥 자석으로 N극, S극이 변하지 않는 자석이라고 생각해봐. 띄려면 이 상태겠지? 근데 열차가 움직였어. 그러면 여기가 S극이 올 테고 여기가 N극이 올 테고 이렇게 올 텐데 한 칸씩 이동했다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때는 달라붙을 거 아니야.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그치? 그러면은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겠지. 그래서 얘는 자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극이 변하지 않는 자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극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전기를 통해 자석의 형질을 만드는 전자석이라는 것을 활용한다. 거중기도 마찬가지야.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력을 띄워. 전기가 통하면 그때부터 자석이야. 근데 전기를 딱 끊어. 그때부터 걔는 자석이 아니야. 봐봐. 전기를 통했어. 그러면은 철들이 막 붙어. 자석이니까. 전기가 통하면 자석이 된다고. 그러다가 전기를 딱 끊어. 그때부터 걔는 자석이 아니야. 그러면 철들이 뚜두두 떨어져. 이러니까 물체를 옮길 수 있는 거겠지. 거중기도. 전자석 기중기가. 자, 전기력과 자기력의 공통점. 인력과 천력이 작용했었고 다들 필기가 되어 있어. 그리고 닿지 않아도 힘이 작용해. 닿지 않아도 돼. 거리에 반비례해. 반비례하다는 건 뭐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의 크기는 커진다. 거리가 작아질수록 힘의 크기는 커진다.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하나가 커지는 게 반비례인데 얘는 거리에 반비례해. 전기력, 자기력은. 그리고 물체 모두에게 작용한다라는 뜻은 뭐겠어? 물체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야. 플러스 전하에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아니야. 마이너스 전하에도 작용을 해.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어. 플러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네 둘에는 밀고 얘네 둘에는 당기는. 모두에게 작용하겠지. 전기력은. 오케이? 자, 전하를 띠는 물질이래. 막대 어떤 전하 띠고 있고 A, B, 공 둘 다 어떤 전하를 띠고 있겠대. A 같은 경우에는 막대와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거겠다. 자, 이 경우는 뭐야? 쇠야. 자석은 쇠를 잡아당겨. 그렇지. 쇠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뭐야? 탄성력 작용하고 그리고 자석이 쇠를 잡아당기고 있는 자기력 작용하고 있고 지구가 쇠를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 X되고 총 세 가지의 힘이 쇠 공에 작용하고 있었네. 오케이? 이때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떤 경우에 더 크냐? A 경우 그리고 B 경우는 자석을 제거한 경우. 어떤 경우에 더 크겠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자석을 갖다 댄 경우가 더 크겠지. 왜냐면 자석을 빼면은 요 힘이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자석을 갖다 대면 요 힘이 추가된 거니까 더 큰 힘이 만들어지고 더 큰 힘으로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영수처럼. 오케이? 근데 공은 어찌됐든 간에 정지 상태니까 평형 상태로 이루고 탄성력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니까 탄성력의 크기는 그때보다 더 커지겠네. 오케이? 5주 동안 배웠던 거를 선생님이 40분 만에 정리를 했어. 근데 와중에 2번 정리했지. 백지 공부법 해가지고 선생님 질문 따라가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따라왔었고, 지금은 함께 보면서 2번째로 따라왔었지. 2번 정리한 거야. 자, 시험은 50분 해볼게요. 머리 한번 식히고,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개념 보고 싶은 친구들은 개념 보고, 50분에 시험지 나눠드릴게요. 지우야 괜찮니?